저희는 토종밀로만 만들고 있고요. 토종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자생을 한 거는 안전뱅이 밀이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밀 한 가지예요. 근데 안전뱅이 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는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이름을 지으려고 그런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짓는 건 아니고 은둔청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이름이 바뀔 거예요. 이제 토종밀이고 스코는 그래서 저희는 다 토종밀로만 만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취나물이랑 땅콩을 넣어서 만든 건데 취나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희는 참치라고 해서 좀 부드러운 종류를 사용을 했고 땅콩은 국내에 산지가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창녕이 땅콩으로 유명해요. 창녕의 땅콩을 사용을 했고 얘는 이제 쪽파를 저희가 오븐에 구워서 비건 치즈랑 같이 반죽을 해서 구운 건데 요즘은 비건으로도 치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거의 견과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하동 말차랑 유기농 딸기잼이에요. 그래서 말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응용하시는 목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따로 색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열을 받으면 살짝 국방색으로 색이 탁해지는데 베이킹 전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색소가 추가돼서 굽고 나서도 좀 선명한 초록색을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색소 추가된 것보다는 그냥 응용하시는 용도로 나오는 걸 사용하고 있고 키씨는 저희 집 시그니처 메뉴인데 키씨도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저희가 한 달에서 몇 주 정도의 주기로 그 메뉴를 돌려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거는 감자그라탕 키씨인데 보통 키씨라고 하면은 식사용 파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식사용 그 프랑스 요리인데 계란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이런 동물성 유제품이 많이 들어가는 메뉴예요. 근데 저희는 이걸 채식 버전으로 해서 완전히 식물성 재료로만 만들고 있고 오늘은 못난이 농산물을 사용을 한 메뉴예요. 그래서 감자를 못난이 농산물로 사용해서 만들었고 맛있습니다. 메뉴인데 타르트예요. 이제 그 타르트 안에 제일 바닥에 있는 하얀색 크림은 캐슈넛 베이스로 만든 캐슈 크림이고요. 그 안에 바나나를 섞어서 지금 채워놨고 요 위에 살짝 그 아이보리 색깔이 도는 크림은 대추야자라는 걸로 만든 캐러멜이에요. 보통 캐러멜은 이제 설탕 막 끓여서 만드는데 저희는 대추야자라는 과일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근데 캐러멜이랑 똑같은 맛이 나요. 그 위에는 이제 캔디드 넛츠라고 해서 메이플 시럽이랑 견과를 섞어서 로스팅한 건데 그 초록색 잎은 바카예요. 바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장에서 키우시고 있는 허브인데 저희가 어릴 때는 바카향 사탕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추억 돋는 향인데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메뉴고요. 이제 휘낭시에인데 휘낭시에는 얘가 그 금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불어인데 휘낭시에라는 이제 그 불어 단어를 활용을 한 거고 얘는 저희 지금 바질이랑 직접 끓인 딸기잼 들어간 거고요. 저희는 허브류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얘는 비트를 넣고 구운 스콘에다가 캐슈넛 크림이랑 사과잼을 쓴다는 건데 사과잼도 못난이 농산물 사용했고 그냥 사과만 끓인 게 아니라 얘도 민트를 넣어서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시면은 그런 사과 특유의 맛이랑 민트 느낌이랑 같이 어우러 드실 거예요. 만든 당근 케이크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당근 케이크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베이스로는 당근 케이크 시트가 들어가긴 하는데 위에는 저희가 캐슈넛을 베이스로 해서 그 치즈 케이크 같은 식감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림을 넣어서 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가은이고 닉네임은 가은입니다. 15살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예나고 지금 엘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 네, 추천합니다. 저는 배서영이고요. 네, 저는 영어 이름이 켈리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선 저도 켈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홀썸을 지금 2년 하고 몇 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저는 원래 프랑스 요리 전공했어요. 되게 지금 하는 거랑 상관이 되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요리를 전공한 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제 공부를 캐나다에서 해서 거기에서 제가 좀 많은 걸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배울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구구절절 얘기하게 되는데 네, 귀국해서 호텔 뭐 메뉴 개발, 레시피 마케팅, 이렇게 요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했는데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요리에 대한 가치관이랑 좀 위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됐을 때의 좀 숙명 같은 것 같아요. 자기 가치관이랑 안 맞았을 때 힘든 게.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채식이랑 건강식 쪽으로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사찰 요리랑 이제 뭐 우푸드, 생채식 이런 것들 전문가 과정을 밟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건강한 먹거리에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제가 건강하게 먹어야지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게 점점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게 되고, 재료와 농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니 환경까지 좀 시야가 확장이 된 경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홀썸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저는 환경에 대한 제 인식을 계속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중이고요. 그래서 홀썸이랑 같이 저도 되게 내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어요. 사실 2년 동안. 또 이제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것들이나 질문해주세요. 자유롭게. 풀썸이라는 거 2년 6개월 동안 하셨는데 그걸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어려운 점이면 지금은 이제 아까 위에서 보신 저희 매니저님이 계시는데 스페이스 살림에 입주한 지 저희가 6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입주하기 전엔 저희가 송파구에 있었고 그때는 저 혼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매장 운영한다는 게 단순히 생산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래닝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혼자서 다 해야 된다는 게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고,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은 저희가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택배를 안 했어요, 이때까지. 왜냐하면 이제 택배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포장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택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뭔가 점점 모든 것들이 온라인 기반으로 가기 시작하고, 저희도 이제 생존을 하려면 온라인에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전국 택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월간 스콘이라는 기획으로 아까 보신 그 토종밀 스콘을 이제 토종밀을 알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메뉴를 정하고 생산하는 걸 짜는 것보다 그 포장 용기 고민하는 게 진짜 너무 오래 걸렸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너무 힘들고 이제 저희 새벽 배송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결국 계속 발목을 잡는 게 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요즘은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또 나서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포장 문제가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평소에도 비건을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일단 한 90% 비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매장에서 먹는 건 100% 비건으로 저희 다 직접 만들어서 먹고 있고, 제가 나머지 10%를 엄격하게 비건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비건이 아니에요. 그분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있을 때는 막 고기를 같이 먹으러 나가고 이러지는 않지만 뭐 치즈라든지 이런 뭔가 외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섞여 나오는 그런 것까지 제가 제한을 하지는 않고. 그 비건 카페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얻는 부분이 저희는 비건이기 이전에 일단 제로웨이스트랑 환경 문제를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픈 초반부터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질문지 꼭 그런 일들 홀썸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냥 뿌듯한 것 빼고 다른 느낀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점? 내가 뭔가 뚜렷하게 하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아까 보셨지만 되게 생소한 메뉴가 많잖아요. 저는 다른 집에 가셔서 사람들이 좀 비건 베이커리 하면은 요즘은 또 약간 할매 입맛 이래가지고 구황작물이라든지 쑥, 팥 이런 게 굉장히 약간 유행인데, 특히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비건 베이커리를 또 많이 찾으세요. 오시면은 뭐 단호박 메뉴 없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약간 일부러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매장 초반에는 그런 재료들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어딜 가나 그런 건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홀쌈은 홀쌈만의 색깔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사람들이 이걸 드셨을 때 환경에도 좋지만 이 사람에게 진짜 뭔가 지평을 넓혀주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많이 이건 뭐야? 하시거든요. 오, 구도가 아주 좋은데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먹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거 꾸준히 공부했고, 지금은 허브나 향신료 이런 걸 제가 쓰고 싶은 만큼 쓰거든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막 쓰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다면, 이게 홀쌈에서는 이런 것도 맛있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경험이 쌓이니까 제가 어떤 미친 걸 만들어도 이제는 이제 좀 먹어볼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럼 비건으로 요리할 때 불편한 점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요리 학교에 다닐 때는 별로 비건이란 개념을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 재료가 다양한데 굳이 그걸 제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사찰 요리 배우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열심히 혹시 아까 매장에 두 분 계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는지? 저희 매니저님 저희 단골 손님이었어요. 오, 단골 손님이었고 전혀 다른 일 하시던 분이거든요. 와. 베이킹이라든지 요리 관련된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시다가 풀썸의 단골 손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매장에 오시기 전부터 채식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분도 채식을 하시게 된 계기가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 깨닫고 나서 방향을 좀 전환하시는 케이스였는데, 그 시셰퍼드라고 그 바다 뭐 수중 쓰레기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봉사활동 단체가 있어요. 시셰퍼드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활동도 하고 있고 채식도 하시는 상황에서 홀썸에 오셨는데, 이제 자주 오가고 하다가 제가 꼬셨죠. 같이 일하죠. 결정을 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살림으로 오면은 인력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사람이 뭔가 요리나 베이킹에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경험이 있느냐보다는 이 사람이 홀썸에서 하는 일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우리랑 같은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느냐를 더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로 공부를 안 냈고 좀 내부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혼자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매니저분이 오셔서 편해진 점은 없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판을 덜 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근데 앉아서 밥 먹는 거. 제가 요리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앉아서 밥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거의 지금 10몇 년 만에 점심을 앉아서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논의를 할 수 있고, 일단은 저랑 생각하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마음이 되게 편하죠. 환경을 지키는 일들을 하시나요? 만약에 한다면 저희 4월에는 식목일에 그 홀썸 마켓을 열어서 저희 손님들이 직접 뭔가 빵 구우시는 분도 있고 뭐 재봉틀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 손님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가 마켓을 열어서 여러분이 만든 거를 같이 들고 와서 팔고 그 수익금으로 나무를 심고 싶다. 그래서 괜찮으시겠냐 했는데 다들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마켓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홀썸 살롱이라고 환경 독서 모임도 하고 있어요. 뭐 비건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책 가지고 이렇게 읽고 독서 모임 하고 있고, 저희 뭐 많이 합니다. 비건식으로 바꿀 때 제일 어려웠거나 기억에 남는 재료는 뭔가요? 제가 비건 베이킹을 테스트를 할 때 하루에 제가 10만 원치씩 버려가면서 했어요. 그냥 배울 곳이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킹에 대한 기본 지식만 대입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재료를 진짜 많이 버렸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버터를 안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계란을 못 쓰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계란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거든요, 베이킹에서. 부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딱 잡아주는 약간 접착제 같은 역할도 하고 부드럽게도 해주고 제품을 좀 이렇게 포송포송하게도 해주고 역할을 많이 하는데 걔가 빠지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무거워지고 딱진 식감이 나오고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제빵사나 요리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비건 쪽으로 온다면은 추천하고 싶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또 비건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은 이게 비건이든 아니든 요리나 제과나 제빵 이런 FM 식음료 업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식음 업계에서 일을 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제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는데 퇴근은 빠르면은 4시 반이고 근데 4시 반, 5시 사이에 퇴근하는 거는 일주일에 운이 좋으면 한두 번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거의 밤 8시에 퇴근을 해요. 그 부분이 정말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어떤 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은 아직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 아직은 그런 주방에서 일하는 문화가 굉장히 선진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완전 막내인데도 셰프님이 저한테 뭐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please and thank you라고 붙였거든요. 처음은 일단 약간 요리한다 그러면 깔아보고 시작하는 게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또 막내면은 약간 자비를 엄청 시키고 이거 막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약간 그런 게 아직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팬을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뭐 빵을 막 이렇게 민다거나 이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은 좀 힘들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직은 비건이 아닌 넌비건 식당이나 뭐 베이커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숫자가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청국장은 그렇게 먹으면서 청국장이나 김치는 이거 냄새가 너무 약간 강해라고 생각하시는 한국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블루치즈 냄새를 맡으면 한국 분들 중에 그게 너무 좀 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청국장이나 김치에는 익숙하지만 블루치즈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외국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 음식 중에 냄새 강한 거는 이상하다 생각 안 하면서 청국장이나 이런 건 냄새 되게 강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당연히 먹는 거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없이 무슨 맛을 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그냥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지 다른 재료들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맛이라든지 뭐 식감이라든지 제가 그 비건에 대해서 뜻을 알아보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자세한 뜻이 있나요? 비건에 대한 다른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냥 정말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재료와 동물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얻은 식품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꿀이라든지 트러플 버섯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그냥 딱 들었을 때 동물성은 아니잖아요. 근데 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든다는 것 때문에 꿀까지도 배제를 하는 게 엄격한 비건이고 트러플 같은 경우는 요즘은 농장에서 그냥 만드는 것도 있기는 한데 개들이 산에서 다니면서 냄새 이렇게 맡아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해서 엄격하게는 비건에서 이제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비건이고 사실 이거는 비건을 하시는 커뮤니티에서는 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비건 중에서도 뭐 나는 유제품까지는 먹고 나는 생선까지는 먹고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막 용어가 나뉘잖아요.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좋지 않다고 봐요, 저희는. 내 마음에도 그만큼의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짓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냥 뭐 하루에 한 끼가 됐든 일주일에 몇 끼가 됐든 채식을 실제로 실천하는 게 내가 무슨 플렉스테리언이냐 뭐 아니면은 한국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